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법률대리인 맡고 계신 김광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페이스북에 경문을 올리신 걸 보고 예. 오늘은 제가 김 변호사님을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내란 속의 윤석열의 구속 취소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분노와 탄식과 일종의 어떤 분들은 공포,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제 제가 광장에 이제 저녁 늦게 나갔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도 비슷한 감정을 호소하고 계셨어요.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 뭐 초현실적인 사건이고, 네, 예, 그리고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 아침에 기자들한테 뭐 적법 절차와 인권 수호는 검찰의 뭐 직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데. 네. 뭐 근래 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들어와서 검찰이 했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법 절차 무시, 인권 탄압 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적법 절차와 인권 수호가 왜 윤석열에게만 적용이 되는지 뭐 분노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죠. 네, 그 특히 이제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소위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루돼 가지고 여기에서도 진짜 많았지 않습니까? 적법 절차가 무시되거나 그래서 판사를 상대로 검사를 상대로 상당히 많이 다투고 계신데, 예. 사실 그 재판 전 과정 특히 그 평화국장 문제, 예, 경기도 평화국장 문제를 평화협력국장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계셨어요. 그 페이스북에서. 예, 그 사건 어떤 건지 조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선은 그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대북 문제였습니다. 네. 예.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북한의 평화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사업이었고, 예. 이 사업이 평화부지사 산하의 평화협력국에서 이루어졌고, 예. 그때 평화부지사가 이화영 부지사였고, 예. 평화협력국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 평화협력국에서 했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산림복구용 묘목 지원, 그리고 어린이들 영양 지원, 그래서 밀가루 지원 네. 이 부분이었는데, 묘목 지원으로 금송이랑 주목이라는 나무를 보냈어요. 예, 조금만 묘목이었습니다. 그 한 주당 한 7,000원 뭐 이 정도 하는 묘목이었는데 이것을 보낸 거를 가지고 검찰에서는 네.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평화협력국장을 구속까지 했습니다. 근데 직권남용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목이랑 금송이 산림복구에 적합한 수종이냐라는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견이 있었고 주목은 그 해당이 안 된다. 산림복구에. 네, 이거는 금송은 너무 정원수다. 그래서 네. 검찰은 어디까지 나갔냐면 네. 이게 정원수 고가의 정원수기 때문에 네. 북한 고위층에 대한 뇌물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예. 한 30cm도 안 되는 예. 조그만 7,000원짜리 묘목들이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크면 예. 예, 수년 오래 동안 키우면 키우면 이제 정원수가 될 수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고가의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크는데 얼마 걸린대요? 검찰 주장은 한 15년 걸린답니다. 15년. 예, 그렇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실무부서에서 예. 실무부서에서 이게 산림 녹화용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다른 또 전문가들은 이게 산림 녹화용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올라왔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판결은 네. 여기 문제 전혀 없다라고 됐는데 법원 판결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검찰 묘목을 주장은 뭐 주목을 보내든 뭐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그냥 뭐 소나무를 떡갈나무, 보내든, 소나무를 예. 보내든 뭐 상관이 예, 없다. 상관없다. 예. 이게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예. 검찰은 이 금액을 사용하려면 예. 평화협력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금 사용 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돈을 쓰겠습니다. 그 보고에 그 산림 녹화용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도록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 그 직권남용이다 해서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심우정의 이번 판단이랑 똑같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네. 정무적 판단이잖아요. 예, 보고서 예, 내용에 그러니까 넣을지 말지. 그러니까 대북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예. 대북 사업의 중요성을 따지고 그 중요성을 따졌을 때 이 보고서에다가 어느 정보를 넣을지 보고서를 어떤 방향으로 쓸지라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었고 네.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이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자라고 지시를 한 건데 네. 이게 이제 하급자 실무자의 직권을 방해했다. 그 직권으로 그들에게 뭐
그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직권남용을 적용한 건데 심우정 검찰 같은 경우는 특수본에서 직시항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건데 신무진의 그 판단을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위헌 여부가 걱정이 된다는 둥, 뭐 인권 여부가 걱정이 된다는 둥 해서 검찰총장이 못하게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여기는 특수본은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는데 네. 그걸 무시하고 상급자가 신무진의 의견을 묵살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같은 맥락이다. 네. 평화협력국 사건과 이번에 그 직시항고 포기는 같은 맥락이고 그렇다고 네. 하면 동일한 법적 잣대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심우정 역시 직권남용이고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고 하면 구속사유다. 구속사유다. 예. 왜냐하면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같은 사유로 구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은 그 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지침. 네네. 여기에 제 2조의 2항을 보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시항고 하면 되는 거예요. 평화협력국 사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죠. 내란숙의 아니 평화협력국 사안은 네. 그런 뭐 실무진의 의견을 넣을지 말지를 강제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 없는데 지금 특수본은 건드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드지 말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데 네. 그걸 무시하고 건든 거니까 예. 더 명확하게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걸면 확실하게 이것은 심우정 총장 지금 이제 기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저 김경호 변호사도 고발하고 또 이병호 변호사도 예. 고발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고발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다종다기한 고발 사건이 이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관련해서 이거는 딱 걸리는 혐의가 입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법리적으로 딱 걸리고 평화협력국 사안이라는 이미 사례가 있으니 네. 거기에 대한 검찰의 태도도 있으니 예. 자신들의 태도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예. 이건 딱 걸리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과거에 노회찬 대표께서 법은 대한민국의 법은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고 실제로 그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 사건에서도 명품백 사건에서도 오히려 검찰이 수사 검사들이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가서 조사를 받은 건지 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번에도 구속 취소 같은 거는 법원 검찰 신묘에서 거의 없는 일이라면서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뭐 정도가 구속 아니라 집행정지 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뭐 제가 무능할 수도 있겠지만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실제로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아유 구속 취소 그냥 하는 거야. 이거 받아들일 일도 없어. 법원에서 이거 말도 안 돼. 그리고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검찰이 즉시항고 한다. 이게 이제 로직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보석을 청구하죠. 보석을. 예. 구속 취소는 상상도 못하고 예. 보석을 청구하죠. 근데 실제로 그 오늘 뭐 현직 검사도 그 얘기를 했던데 보석 청구를 놔두고 왜 구속 취소를 선택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을 하고 계세요? 우선은 대개는 보석을 청구하는데 왜 윤석열은 구속 취소의 길을 선택했을까? 뭐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 하나는 보석 같은 경우는 예. 제한이 있습니다. 보석 사유가 붙고, 네. 예, 보석 사유가 붙고 보석이 취소될 우려도 있고, 예, 일정 부분의 제한이 있고, 네.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그냥 취소되면 그냥 구속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건데, 근데 대부분 이제 구속 취소는 상상조차 안 하는 이유는 네. 구속 취소를 했을 때는 즉시항고라는 제도가 있고, 즉시항고라는 제도는 그 집행 정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야 취소했어 너 나가라고 해도 즉시항고를 하면 법원의 그 명령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반에 이제 그 구속 취소되고 즉시항고 얘기 나올 때 언론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예. 최소한 7일간의 즉시항고 기간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즉시항고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7일간은 더 구속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심무정 검찰총장이 바로 그거를 즉시항고를 즉시 포기해 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변호인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속 취소는 예. 즉시항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즉시항고는 집행 정지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는 제도죠. 그러면
보석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항고가 가능한 구속 취소를 청구한 거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즉시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뭐 양분한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께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거 처음부터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움직인 거 아니냐. 예, 그러지 않고 이런 판이 가능할까? 이제 주기현 판사 같은 경우 아까도 저희가 뭐 방송 중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본인이 실제로 법원 해설서에 일로 계산하지 날로 계산하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써놨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뭔가 많은 의심이 생기는 구석이 있다. 그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돕니까? 이번 구속 취소 사태와 관련해서 뭐 연수원 기수들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우선은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뭐 박근혜, 이명박, 네. 이번에 뭐 윤석열 연속으로 뭐 다 구속되는 이런 대통령을 겪으면서 이게 뭔가 이게 어떠한 빌런이 주인공이 되는 시리즈물이라는 이런 환상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주인공 빌런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윤석열 문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네. 모든 문제가 윤석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돌아갔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사실 이 이면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검찰, 사법부, 언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경찰이나 군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집단이 일체 단결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그냥 전면에 나선 대표적인 빌런의 캐릭터일 뿐인 거고 그 이면에는 모든 권력 집단의 일치 단결이 있는데 네. 예, 그거를 좀 망각을 하고 윤석열이 너무 강력해서 윤석열이 너무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화영 재판에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부장판사였던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네. 기피 신청을 했죠. 맞아요. 기피 신청을 했고 기피 신청 기간 중에 인사이동 기간이 다가왔어요. 예. 그래서 신진우 판사는 인사이동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죠. 어차피 기피 신청이 안 되더라도 신진우 부장이 인사이동 대상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교체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교체가 안 됐습니다. 맞아요. 예, 아주 이례적으로 안 됐고 예. 그때 뭐 법조계에서 돌았던 이야기는 신진우 부장이 수원 법원장을 찾아가서 예. 내가 이 사건만은 마무리하겠다라고 사정을 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예. 그거를 믿었던 게 정말 나이브했던 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네.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송금 2 제3자 뇌물 사건 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추가 기소 사건 예. 이 두 사건이 전부 다 신진우 부장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와서 복기를 해보면 예. 이건 단지 신진우라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다. 예. 최소한 네. 아무리 좁게 잡아도 수원지법 차원의 어떠한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신진우가 연임이 되고 관련된 모든 사건 이재명, 이화영에 관련된 모든 사건이 그 사건에서 중형을 내렸던 신진우에게 재배당이 되는 이러한 상황은 아무리 좁게 잡아도 수원지법 차원에서의 어떠한 계획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좀 더 넓게 잡으면 대법까지도 관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변호사님의 예. 의심. 왜냐하면 요새 하도 소송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그렇다라고 네. 봄직한 예.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한다.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리는 네. 이유는 지금 사안도 이거를 신무정 개인의 어떤 일탈행위 혹은 대법원 그 검찰의 수뇌부의 일탈행위 또는 지기현 판사라는 개인의 일탈행위로 봤을 경우에는 대응할 수가 없다. 예,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예. 아까 이제 양분남 의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좀 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신진우 부장 판사께도 저희가 반론권을 드릴 터이니 관련해서 반론하시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반론하시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도 저희가 반론권 드리겠으니 언제든지 의견 개진하시면 저희가 다 받아서 보도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